네, 최근 들어서는 또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상황이나 혹은 역전세난을 걱정하는 시선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10% 넘게 좀 떨어졌고 또 다음 달부터는 또 공급 주택 입주 물량이 또 대기하고 있는 입주 물량 대기 물량이 있다 보니까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를 좀 하는데 한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좀 떨어졌다. 그리고 입주 물량도 대기하는 수요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인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시작이에요. 더듬어보시면은 2020년에 임대차 3법 때 물론 그전에도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었지만 네네. 주택 가격 상승하고 맞물려서 2020년이 임대차 3법 7월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8, 9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1년 연말까지 이제 계속 오르다가 2022년 상반기까지 계속 오릅니다. 최고점이 전세 가격이. 2022년 3월까지가 아마 최고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1월부터. 그럼 그게 2년 임차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만기를 계산해 보시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까지가 최고점이니까 그분들이 2년 차가 올 가을 겨울부터 내년 상반기 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2020년도 그때쯤에 폭등한 그때 대출을 받거나 역전세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고 최고점은 그 뒤거든요. 그 뒤가 2024년 초 상반기가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나올 겁니다. 곳곳에 지금 전주 제가 대덕군가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는 131%인가 그래요.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게 전세대출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뭐 거의 매매가가 그거 얘기하면 좀 1억이면 시간이 네, 전세가가 1억 3천이 넘는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매매는 대출이 안 되는데 네네. 전세 대출은 되는 거예요. 이걸 악용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역전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계속 시작이다. 될 텐데 이 부분을 뭐 전세 대출의 문제에서 근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예. 이 말씀 주신 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제가 상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전세난. 글쎄요, 이게 참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다만 최근에 전세가 하락 추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파트의 경우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에 대한 그런 좀 예상은 네네.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보면 울산 같은 경우에도 뭐 2년 동안 굉장히 전세가 급락을 하다가 네네. 다시 또 전세가 상승함으로써 이제 역전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서울이나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전세가 하락이 급락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아파트의 매매 가치라는 게 언젠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기대될 수 있다 그러면 뭐 부도나 이런 파산의 그런 형태로서 진행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금은 언젠가는 회복이 될 거고 지금 뭐 전세가 낮아지니까 전세 그 계약 물량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뭐 시장에 있어서의 자생적인 그런 조정 과정이 조금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도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사실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금, 보증금 못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전세 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냥 불안감이 그냥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상품을 구별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역전세라는 것 자체는 지금 뭐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근데 이제 전세 사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대주제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 사기 터지는 거는 대부분 뭐 미추홀구, 뭐 강서구 화곡동 네. 대표적인 이제 신축 빌라들 그냥 보통 빌라들이 대부분 그리고 좀 더 확장하면 오피스텔까지 네네. 이렇게 보통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 미반환보다는 약간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지 그렇게 경매로 막 쏟아지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빌라는 매매 금액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뭐 경매로 낙찰돼도 뭐 전세 보증금을 상환해 주기는커녕 뭐 그냥 오히려 내가 돈이 더 들어가겠다 싶다 그렇네요. 보니까 그냥 내가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나 이 물건을 포기해버려. 경공매로 막 싹 쏟아지는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전세가 나긴 하더라도 그래도 아파트 매매 가치가 좀 더 높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든 더 구해가지고 퇴거를 시켜주든 아니면 다른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이 조금 더 낮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익만큼은 조금 보존해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전세 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제 전세 제도가 분명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 제도 가지고 주는 이점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전세 제도다라고 하지만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전세 제도가 없다 해서 집값이 싼가? 그렇진 않고 그러면 우리 외국 뭐 뉴욕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월세 가격 미친 거는 다들 알잖아요. 결국 전세라는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월세 가격도 계속 올라가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걸 제한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도 조금 오히려 진짜 전세 제도를 잡아야 된다면 한문도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을 차라리 건드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전세 금액보다 아무래도 내 실제적인 부담이 낮아지다 보니까 과잉 전세가 생길 수 있게 되고 과잉 업된 전세가 이제 매매 가격을 또 올려버리는 일명 갭 투자하기 용이해지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도 무작정 또 막자니 사실 분명 그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민간 수요자들 자체도 월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세 자금 대출 받아 이자 부담하는 게 더 싸니까 그거를 또 선택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실 결국 전세 제도를 없애든 전세 제도 없애기까지는 뭐해서 아까 말한 대출을 좀 제한하든 결국은 이거는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피해가 결국 돌고 돌아서 가중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입니다.